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절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절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절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화제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절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절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절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절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팟캐스트 책사이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고 계시죠? 그럭저럭요. 네, 어떻게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여름 휴가는 저는 원래 지금 한 3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름에 휴가 안 갑니다. 뭐 저도 여름에는. 그런데 딱히 드릴 말씀도 없고. 네,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제 원래 장마 없는 것처럼 하고 넘어갈 것 같더니 네. 요즘에 지금 오늘 날짜가 7월 17일 제헌절인데 요즘에 이제 약간 비가 조금씩 오는 것 같더라고요. 좀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요즘에 비가 너무 안 오죠. 그런데 최근에 비가 네. 대부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갈 때 많이 왔어요. 그래요? 근래 몇 번이 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좀 그 대변해 월요일 주는. 날 아침에 참 출근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비 때문에 귀찮은 게 아니라 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빗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종일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죠. 굉장히 문학적인 지금 표현이. 좀 월요일 날 아침에 비 오면 정말 휴가를 자주 내긴 합니다. 아. 4분의 1 차나 반차 정도 내고 좀 늦게 나가는 거죠. 4분의 1차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이제 전화나 이메일이나 찾아오는 분들이 저희 업무상 많다 네. 보니까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뭐 은행을 간다거나 병원을 가는 것도 휴가를 내고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 차가 필요해요. 아침에 2시간 또는 오후에 이제 4시에 퇴근하는 거죠. 네. 조금 먼저 나가거나 조금 늦게 출근하면서 그 시간에 볼일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직원들을 배려한 회사의 생각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 최근에 팟빵 게시판에 사연들이 여러 개 올라왔어요. 그렇죠. 짧은 것부터 소개해드리면 커리어 우먼 6578님께서 I want to healing. 저는 이걸 보고 이게 책 사이다에 온 게 맞나? 네. 아시아팟에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 뭔가 수치인불명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모모로님께서 문자 받고 들어왔어요. 음. 요즘 저희가 그 참여연대 회원 대상으로 네네. 이 팟캐스트가 업데이트가 되면 네. 연락을 전해드리고 있죠. 저는 가끔 올 때마다 깜짝 놀라서 뭐가 또 큰 이슈가 있나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려고 하면 이거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긴 사연이 하나 있는데 진솔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거 뭐 황주부님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요? 네. 네, 읽겠습니다. 우왕! 2주에 한 번 업데이트 기다리기가 목 빠집니다. 같은 책 다른 읽기 너무 좋아요. 황주부님의 감성 충만 읽기, 김느낌님의 뾰족 시크 읽기,
박알라딘님의 둘 사이의 그 어디쯤으로 읽기. 듣는 재미가 솔솔하여 마구 읽고 싶어집니다. 언제 공개 방송하면 하시죠. 책을 읽지 못하는 순간에도 책 이야기를 듣고 책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요. 나를 울린 책, 웃긴 책, 실현당했을 때, 썸 탈 때, 아이방에 몰래 넣고 싶은, 암 걸렸을 때 각종 선생님들께 등등 각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추천책도 소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분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방송 더더욱 많이 부탁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업데이트 어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아, 그 굉장히 희귀한 저희 댓글인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라디오 사연의 문법을 갖춘 댓글을 없었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 듣고 보니까 라디오 사연의 문법이라는 게 그래요? 뭔 말인지 딱 알겠네요. 네. 제가 라디오를 안 들어서 그리고 굉장히 좀 약간 성대모사를 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랬나요? 네. 어쨌든 뭐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어울리는 책들은 뭐 저희가 살면서 다 겪을 일들에 가까울 테니까 네. 방송이 오래되면 네. 뭐 하나씩 그렇죠. 진행이 될 거고 네. 일주일에 한 번 업데이트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또 막상 이렇게 털어보면 이렇게 쌓아둔 게 많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죠. 이걸 매주 하다 보면 금방 다 털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의 화전민이에요. 하전민 정확한 그렇죠. 표현이네요. 그때 그냥 힘겹게 책 읽어가지고 이렇게 지난 방송 보면서 되게 뿌듯해하고 약간 이런 소시민들입니다. 네. 하여튼 이런 사연 같이 읽고 얘기하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청취자분들께서 어디에든 저희 방송 관련된 평가나 의견이나 사연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오프닝 근황 토크에 이어서 산책 판책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 네네. 오늘은 산책 판책 황주부님께서 준비해 오셨죠? 예. 어떤 제가 책 준비했습니다. 가져오셨어요? 고민숙 선생님이 쓴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 작년인가에 나온 책 아닌가요? 네, 작년에 나왔고 저는 이번에 사실 읽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고민숙 선생님 책을 끊은 지가 한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끊었다라는 건 굉장히 적극적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전엔 왜 딱 누구 책이 나오면 사보는 책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다가 멀어질 때가 생기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숙 선생님 책, 특히 이제 호모 시리즈, 호모 에로스, 뭐 호모 쿵푸스 뭐 이런 네. 책이 나올 때마다 뭐 거의 이제 알람을 해놓고 가서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 사실 이제 어느 순간 좀 멀어졌었어요. 그 이유는 한 2분의 1까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현실에 이게 뭐가 잘못됐어. 이런 게 문제지 않아? 그럼 맞아. 근데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부분에서는 글쎄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네네. 어느 정도 막 읽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결심해서 절대 읽지 않겠어가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별로 관심이 없이 지나치고 있어서 네. 가끔 소식을 들어도 뭐 이렇게 꼭 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게 요즘에 제가 4차 산업혁명에 꽂혀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책들을 제가 읽고 있는데 네. 이 책을 설명하는 그 문구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노동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고전의 지혜. 사실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사실 일자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일자리라는 게 몇 개의 고급한 일자리 빼고 지금의 예를 들어서 육체 노동이나 사무직들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을 기계와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이 노동 없는 계급의 인간이 어떤 세상을 살아갈까에 대한 사실 저도 궁금증과 고민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탁 집어서 책의 이제 표지에서 노동 없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꽂혀서 이 책을 읽게 됐고요. 근데 이 책 네. 제목이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잖아요. 네네네. 이걸 고미숙 이라는 저자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네, 그렇죠. 이 조선은 중의적이겠네요. 실제 네, 조선과 그렇죠. 오늘날의 맞습니다. 헬조선이라고 얘기할 때 맞습니다. 조선과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조선에서는 고민숙 선생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박지원. 연암이요. 네네. 박지원이 백수로 살았잖아요. 사실 이제 50이 넘어서 그 관직에 나아가고요. 생계형으로 그 전까지는 사실 쭉 백수로 살았는데 이 연암 박지원의 백수로 살기라는 것을 롤모델로 해서 지금의 조선에서도 우리가 백수로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 백수로서 내가 정규직을 선택하지 않고 백수를 선택하겠어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에게 강요된 미래일 수 있잖아요. 노동 없는 미래라는 게 그렇다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하는 책이고요. 저는 여전히 이번 책을 읽으면서 앞부분은 굉장히 너무 잘 읽혔어요. 잘 읽혔고 뒷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좀 살아보자라고 하는 부분들도 예전만큼 뭐랄까요 그런 심리적 거리가 있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건 당신만 할 수 있는 거죠. 막 이런 사실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당신만 할 수 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씩은 연습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만큼 노동 없는 미래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어떤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책에서 네. 어쨌든 뭐 자이든 타이든 네네네. 백수로 됐을 때 살아가는 방법이나 태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핵심은 어떤 거예요? 일단은 저는 재밌었어요. 뭐냐면 중독에서 탈출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꿈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 실제로 이제 화폐에 포획된 일종의 망상이고 중독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부터 사실은 탈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와 그리고 이제 그걸 탈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기서 좀 우정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시험을 준비하고 뭘 할 때 항상 고립되잖아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연애를 하는 것도 다 리스크로 평가가 네네.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위해하고 혼밥하고 혼공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인간의 몸이나 우주의 어떤 것으로 봤을 때도 자연스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결과물이 나에게 보상이 탁탁 주어지지도 않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거기서부터 걸어 나와서 우정이라는 것만 있어도 나의 삶이 훨씬 달라질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읽혔어요. 네. 김니김님께서는 저는 사실 이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죠? 아니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20년째 지금 열알기를 읽고 계신 분이에요. 네. 처음에는 신선했으나 박지원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물론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이제 박지원은 또 이제 특이한 캐릭터고 연구해 볼 만한 대상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만 이걸 20년 동안 파고 있으면 좀 이거는 게으르다. 세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보기엔 좀 게으르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분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게으를 수 있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 이제 고미 선생님은 생계 유역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하잖아요. 본인 박사 했는데 학교 안 가고 자기가 고전 평론가라는 직업을 그렇죠, 만들었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삶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가 이제 끌려다니잖아요. 네. 이런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주도적으로 그런 영역들을 개척해서 만들어 설계해 갈 수 있는 네. 여유가 항상 있었던 분이고 진짜 백수들이 이분을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백수라는 개념이 저는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백수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완전 실업 상태를 백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완전 실업 상태가 아니라 저만 해도 백수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백수로 있지만 편의점 알바를 한다든가 일종의 사실은 이제 백수라는 것의 표현 자체가 예전하고는 조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네, 뭐 완충이 네. 없잖아요. 예전에는 네네. 뭐 그야말로 그런 상태에 누워 있을 때 가족 혹은 지역 뭐 이런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라면은 그냥 진짜 그야말로 좀 거친 상황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고독사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가라고 하는 태도에는 조금 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실업이라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계속 정규직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보다는 프리랜서의 지위와 계약 조건을 확실히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저는 그 네네.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니까 잘 살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있잖아요. 근데 그 잘 살고 싶은 욕망을 우리는 시험에 투영하고 어떤 직업에 투영하고 했다가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 맘 같지 않고 내가 꿈꿨던 어떤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그 반대를 계속 꿈꿔요, 사실은. 내가 여기 오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이러면서. 근데 사실 이제 잘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잘 살아야 된다라는 아주 고전의 메시지를 되게 설득력 있게 전개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읽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네. 번째 얘기는 네.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네요. 네, 저는 되게 공감했어요, 정말.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정, 그리고 관계는 화폐에 선행한다 뭐 이런 약간 네네네. 네. 소제목이기도 한데 네. 관계가 화폐에 선행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말하자면 포스를 가지는 관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령 뭐 알바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만난 또 다른 편의점 알바, 저도 편의점 알바인데 편의점 알바가 있는 거예요. 둘이 관계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 관계가 내 생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고민선생 같은 경우는 이분이 책을 또 많이 쓰셨고 그리고 이제 수유너머 활동도 했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한국 사회의 뭐 오피니던 리더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화폐에 선행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 자기 관계의 대부분이고 그 친구들도 사실은 저는 결혼해 보니까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기 전에 친구들은 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 이후에는 급격히 멀어지니다. 같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대체로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관계가 과연 화폐에 선행하냐? 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내가 뭔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크리에이터 얘기도 하시는데 네. 내가 뭔가 창조적인 활동, 압도적으로 창조적인 활동. 아, 저 사람 참 창의적이야. 저 사람 크리에이터야라고 남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압도적인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는 관계가 화폐에 선행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전히 이 사람은 그냥 자기만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네네. 저는 책을 뭐 읽는 독자이기도 하지만 판매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고미숙 선생님의 저작들에 대한 뭐 판매자로서의 집중도 뭐 이런 게 사실은 텐션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뭐 그건 시장에서 실제로 그렇기도 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는 자기계발서로 나왔어요. 그렇죠. 진짜요? 네. 제가 이제 담당하는 분야도 아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떤 두 분의 그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듣고 보니까 네. 아 역시 이 책사이다의 매력은 책을 읽어보고 싶게 만든다는 게 읽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네. 한마디만 더 보태면 네네. 이 자기계발서로 이걸 냈다는 거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찾았다 이제 자기 자리를. 그리고 보면은 과거에 이제 처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 그린비에서 나왔던 맞아요. 예, 열하일기 책으로 기억하는데 그 책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이거 왜냐하면 그때 연안박지원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좋게 봤는데 지금 목차를 보니 대략의 약간 그때 나왔던 얘기와 다르지 않은 얘기인데 이거를 2019년에 맞게 잘 재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읽는 사람을 좀 더 고려한 느낌이 든다. 그 점은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그 부분을 이렇게 민첩하게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괜찮다. 근데 여전히 저는 약간 저한테 다가오는 책은 아니다. 네, 저희 오늘 산책판 네네. 책 황주부님께서 가져오신 오미숙 작가의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네네. 이 책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그럼 주제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책사이다. 어느덧 41회입니다. 오늘의 와. 주제는요. 너무 기대되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40일 하니까 41살 이런 느낌이지 지금? 그러네. 이게 뭐 네. 멀지 않았네요. 네. 오늘 주제는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이에요. 네. 네. 일단 초능력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오랜만에 씁니다. 네. 제가 초능력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던 때는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 심영래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에스퍼맨 시리즈. 영화는 우레메. 우레메죠. 우레메. 캐릭터 이름이 에스퍼맨이죠. 에스퍼맨. 예. 우레메 그 시리즈 세대시군요. 그리고 네네. 초능력 많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둘리. 요즘에는 사실 초능력이란 말을 예전처럼 많이 쓰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능력 자체가 대부분 구현되고 있어서 뭐가 초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랑 세대가 다른 게 저는 초능력 그러면 옛날에 네. 600만물의 사나이. 물론 소머즈. 알죠. 소머즈.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시대도 그렇잖아요. 그 네. 600만 불의 사나이는 엄격하게 따지면 초능력이 아니죠. 그렇죠. 기계니까. 기계가 만들어준 능력이잖아요. 이게 요즘에 그냥 그게 구현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을 좀 덜 쓰는 게 아닌가? 초능력 약간 너무 좀 옛날 말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게 네. 있죠. 그렇죠. 마블의 영웅들은 그럼 뭐죠? 걔네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다. 초능력이죠. 초능력이죠. 네. 근데 막 초능력 이런 말을 잘 안 쓰니까. 그리고 그냥 캐릭터로 네. 인식하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네. 그리고 엑스맨은 또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맞아. 네. 돌연변이. 네. 하여튼 이 말을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옛날처럼.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아니, 근데 초라는 거 붙이는 것 그쵸. 자체가 초가 상당히 초격차 뭐 약간 이런 예. 일본에서는 여전히 많이 쓰는데 그쵸. 초초 막 나오고. 근데 우리는 초 하면 제일 초를 많이 썼던 것은 드래곤볼의 초사이어인 이런 거. 그 이후로는 저도 초가 들어가는 장면을 그렇구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 이건 진짜 어떤 책 골라오셨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제일 그 정석에 가까운 책을 가져온 게 저겠죠. 네. 그렇죠. 항상 정석에 가까운.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아주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미치오 카쿠라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네. 유명한 분이죠. 네, 이게 사진 찾아보시면 딱 아인슈타인의 다음 세대 모습입니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되게. 네, 머리도 아인슈타인하고 비슷하고요. 이렇게 익살 맞은 표정도 잘 네. 짓고 이분이 평행우주라는 책이 네. 그 한국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과학 분야 스테디셀러예요. 그래요. 네. 그 책 때문에 이제 평행우주라는 게 일반 상식처럼 얘기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서도. 근데 이분이 이 근래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오늘날의 물리학이나 과학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지금은 구현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예. 이론적으로 볼 때. 예. 그래서 그런 이슈에 대한 책을 2권을 연이어 펴냈어요. 네. 한 권이 불가능은 없다. 한 권이 마음의 미래예요. 근데 불가능은 없다는 딱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이 책에 이 불가능은 없다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투명 인간, 순간 이동, 우주 횡단, 시간 여행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런 특수한 그러니까 우리가 초능력이라고 얘기할 네. 법한 네. 이런 것들을 3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뭐 투명 인간이라든지 공간 이동, 텔레파시 이런 거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입증이 돼 있고 구체적인 기술 부분만 조금 보완이 되면 곧 될 일들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2번째 부류의 불가능은 시간 여행이나 뭐 빛보다 빠르게 가는 것. 이거는 실제로 좀 벌어지기가 쉽지 않을. 그러나 가능한. 뭐 이런 얘기고요. 네. 3번째는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거. 연구기관.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뭐 핵장수하면 얘기하는데 네. 그냥 아무런 동력 에너지 없이? 투입 없이 그냥 연구에 계속 돌아가는. 돌아가는. 그리고 예지력. 일단 이게
물리학자가 쓴 책 예지력이라는 게 나온다는 것부터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 네. 근데 이분이 왜 굳이 이론적으로도 안 되는 연구기관하고 예지력을 갖다 그러네요. 써놨냐 어. 이게 이 책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학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한 15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요 네. 양자역학 음. 이런 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과 또 무슨 파인만을 비롯한 현대 물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지금은 이게 다 정설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애초에 과학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과제로 설정해서 밀어붙이다 보면 그게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지점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불가능한 영역의 경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저는 그런 맥락에서 과학자로서의 호기심 또는 뭐 책무 이렇게 생각하시고 글을 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불가능은 없다 다음에 이제 나온 책이 마음의 미래인데 네. 네. 이 책은 주로 뇌과학하고 인지심리학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이 책에도 이게 될까 뭐 싶은 얘기들 뭐 예를 들면 꿈을 촬영해서 전송하는 것 같은 거 밑도 끝도 없다라고 지금 황주부님 표정은 그냥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그냥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반응하셨는데 이 마음의 미래에 나온 얘기들은요 네. 대부분 지금 그 상품을 개발하려고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대체로 곧 아마도 잘하면 어. 우리가 생존해 있을 때 벌어질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10년, 20년 후 얘기를 하잖아요. 네. 크게 안 바뀔 것 같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불과 20년 동안 겪은 일만 생각을 해봐도 엄청나죠. 20년 전에 제가 19살 고3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삐삐와 CT폰과 그다음에 지금의 휴대전화가 PCS가 공존하던 때였어요. 그렇죠. 그 지금 20년이 후가 됐잖아요. 뭐이 격차를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불가능할까 이런 또 생각도 드는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초능력 하니까 이 책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네. 그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진영이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엔비디아인가 아무튼 회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내놨냐면 그러니까 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 글로? 네. 그러니까 이게 네모난 캔버스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각각의 브러쉬가 있어요. 음. 어떤 브러쉬는 강, 어떤 브러쉬는 숲, 어떤 브러쉬는 바위. 음. 그럼 그 브러쉬를 선택하고 그냥 영역을 그려요. 그러면 알아서 실사를 채워줘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패턴화를 학습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실제 하는 것 같은 풍경인데 실제로는 어느 곳에도 없는 풍경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거는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걸 이 프로그램이 공개되진 않았고 이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는 것들이 영상이 몇 개가 공개된 거 있어서 그건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꿈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꿈이라는 게 황주부님 꿈꾸실 때 네. 굉장히 생생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꿈 꾼 다음에 그리려고 하면 그리신 적 이런 거 시도해 본 적 있으세요? 시도는 안 해봤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어떤 이미지를 자기가 꿈을 꾼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단어들로 꿈을 꾸는 거예요. 가령 서랍, 내가 서랍에 갇혀 있는 꿈을 꿨다. 그러면 그 서랍이라는 거를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 서랍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정말 장면을 딱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꿈을 그려주는 기계라는 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내가 본 걸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꿈을 입력을 하게 되면 내가 본 게 저거였지라고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구체화된 이미지를 보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가령 두 분이 지금 제 미션을 드릴게요. 파란 색깔 장미를 상상해 보세요. 잘 안 돼요. 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러니까 나는 했는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거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다시 떠올려 보면 네. 이 머릿속에서 이미지 한 장을 네. 내가 그려내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떠올리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흔한 빨간 장미 형상 있잖아요. 네. 거기에 파란색이 딱 대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색깔이 지금 들어왔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래요? 이게 아닌데 하고 지금 다시 파란색을 더 씌웠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파란색 장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두 분은 파란색 장미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 책을 이 마음의 미래라는 책을 다 보지는 못했고 이제 마침 이제 요 지금 설명해주신 그 장은 네. 봤는데 저는 이게 나올 법하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꿈을 네.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꿈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유명한 분들의 꿈은 많이 팔리고 뭐 이러겠죠? 그렇죠. 뭐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이. 예, 저는 미치오 카쿠의 불가능은 없다 마음의 미래를 골라왔는데 네. 황주부님은 그야말로 초능력 네. 이 제목에 들어간 책을 초능력자라는 책을 골랐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슨 책인가 했는데 네. 영화가 예, 있어요. 고수와 그다음에 강동원이 주연했던 이 책과 사실은 제가 책 한 권을 더 빌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19인의 초능력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거는 논픽션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요. 뭐 미국 어떤 뭐 유리 겔라도 나와요 거기. 막 이제 실제 이제 세계에 실존했던 그리고 이제 80년대 책 아닙니까? 네, 되게 오래됐어요. 느낌상 그런데. 완전.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 우리나라 초능력자가 3분이 나오고요. 나머지 16명은 뭐 중국, 미국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왠지 되게 이렇게 초능력자는 약간 동경? 그리고 뭔가 저런 능력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네. 어린 마음에. 그래서 뭐 그 미드 중에 히어로 뭐 이런 미드, 히어로즈. 예, 네. 그런 미드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번 책으로 초능력자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영화는 예전에 봤는데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책을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게 소설로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이었고요. 그 이유가 대부분 이제 초능력자 그러면 되게 큰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주를 막 슈퍼맨이야 그럼 우주를 막 지구를 구하고 스파이더맨은 지구는 안 구해도 뭐 예를 들어서 도시를 구하고 네네. 근데 여기 나오는 두 초능력자는요 그게 아니라 그냥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영화를 볼 땐 제가 왜 그런 메시지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고수 강동원 두 배우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래서였을까요? 그렇죠. 아무튼 그때는 이렇게 그렇게 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소설을 보면서 보니까 이제 소설의 거의 첫 부분의 문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강동원은 이름이 없어요. 초인이에요, 그냥.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불쌍하다. 그냥 초인인데 얘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오른쪽 발이 문제가 있는 채로 태어나서 잘라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발에 의족을 끼우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눈은 사람들을 조정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있어야 할 게 없으면 병신이고 없어야 할 게 있으면 괴물이다. 이걸로 시작을 해요. 이 친구는 남들에게 병신으로 불리고 스스로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아는 사람은 괴물로 보는 채 사는데 작품 내에서 표현이 정확히 그렇게 나온다는 이렇게 말씀이시죠? 나와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네네네. 혹시라도 작품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작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네. 이 소설의 이 시작하는 부분에 그러면서 보통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그래서 아빠를 죽여요. 초능력으로 학대를 받다가 그리고 엄마가 이제 그걸 보니까 너가 이렇게 살면 되겠니?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강동원 어린 초인을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초능력을 발휘해서 엄마를 제어를 하고 강둑까지 몰고 가는데 차마 엄마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괴물이 될까 봐. 그다음부터 얘는 어떻게 사냐면 사람 군중 속 정어리 때처럼 표현되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요. 그저 강동원인데 네. 강동원인데 키라도 작던가 너무 안 얼굴이 어울리게. 초능력입니까 외모가? 키라도 작던가 190이 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보통 초능력자를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그리는 상황과 너무 다른 설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끌렸고 또 하나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 어린아이 혼자잖아요. 네.
이 아이가 다른 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돈도 구할 수 있고. 음. 근데 잠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왜냐면 혼자 어린아이 혼자 여간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 사람을 제어해서 너 내 말을 들어. 나 이제 들어갈 거야.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초능력에서 벗어나고 나면 뭔가 찜찜해 이상해. 그 방을 내가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돼 있어. 그럼 막 확인하러 오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초능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역사에 따라 되게 다르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무엇을 초능력이라고 규정하는지. 네네. 이 아이의 세계에서는 어른 자체가 초능력자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정말 이렇게 흥미롭게 상상해보는 이 사람은 예지력이 있대, 치유력이 있대, 뭐가 있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능력을 가진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게 몰입해서 보게 됐어요. 너무 제가 길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초능력자가 나오는데 규남이에요. 고수. 이 친구는 매우 얼빵해요. 그러니까 순진한 거죠. 막 다치고도 환하게 웃고 남이 자기를 등쳐도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자기 능력을 몰라요. 근데 처음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이 강동원이 다른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켰을 때 멈추라고 했을 때 얘만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꼬여서 고수를 죽여야 하는 거야. 강동원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네, 자기의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죽여도 안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회복력과 그다음에 이 사람이 통하지 않는 초능력을 갖춘 이 두 사람의 얘기예요. 뭐 결론을 물어볼 수는 없죠. 이야기니까. 그렇죠. 네. 김느낌님도 이거 영화는 영화는 봤습니다. 저는 영화도 이렇게 설정은 기억이 나는데 네. 끝까지 막 집중해서 봤던 것 같진 않아요.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회색 톤이었다는 것만 기억이 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네. 강동원 정말 다양한 영화를 찍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그렇죠. 진짜 그 캐릭터는 네. 좀 강동원 씨 아니면 좀 하긴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네. 대신 현실에 없는 어떤 그렇죠. 인물 같은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되게 잘 어울렸던 기억은 납니다. 두 사람 다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은데 영화는 생각보다 평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 저도 그렇게 큰 기억에 남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요새 마블 영화에서도 보면 뭐 돌연변이에 대해서 무슨 법을 제정해야 된다. 뭐 같이 공존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되게 논쟁적인 어떤 지점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무대, 우리 삶의 무대로 옮겨놓고 되게 많은 걸 질문하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초능력이라는 게 아까 그 책에서처럼 이게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너는 이상해. 뭐 이런 거를 알과알부하지 않을 테지만 이게 정말로 자연적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다른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다른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은 대부분 굉장히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블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초능력자라는 이 작품이 네. 어떤 부분에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지 알 것 같긴 하네요. 왜냐하면 마블에서는 뭐 말씀처럼 그럼 사회와의 공존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영화 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으로 다뤄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주인공들은 되게 현실화해서 동떨어진 삶을 그렇죠. 살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거나 아니면 뭐 그나마 스파이더맨이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러는 거지. 다른 영웅들은 뭐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쉴드의 요원인 게 직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현실하고 떨어져 있어서 이게 큰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강동원 씨가 맡았던 배역 같은 경우는 네. 생계랑 좀 연관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살기 위해서 그냥 소소하게 그것도 막 이렇게 큰 은행을 터는 게 아니라 네네. 사채업과 전당포.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들도 캥기는 게 많을 것 같은 그런 데 가서 네. 살짝 시간을 멈춰놓고 최소한의 돈만 가지고 나와요. 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런 힘이 있으면 우주 정복을 한다거나 권력에 탐닉한다던가 보통이 아니라 분노를 지금 터뜨린다던가. 황제부님 생각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표현들 그리고 이제 인간의 군상을 정어리대 같다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상징들이 주는 것들을 좀 가지고 읽어보면 조금 되게 다른 어떤 이야기로도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로도 읽힐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그리고 정말 신선하게 읽었어요. 아주. 이야기 저는 약간 네. 지금 이 방송 초입에 저희가 초능력
초능력자라는 말을 안 쓰게 됐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네네네. 저는 지금 황주분이 얘기를 들으면서 최근에 이제 뭐 마블이랄지 이런 데서 캐릭터를 그려내는 그런 그러니까 이 사실 영화랑 초능력자라는 네. 영화와 책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과는 다른 태생적인 능력과 동시에 네. 이 능력을 가짐으로 해서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같이 다루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초능력자라는 말은 사실 네. 초자라는 이게 그러니까 가령 역시 아까 예를 들었던 드래곤볼에 나오는 초사이어인을 할 때 초사이어인이 됨으로 해서 이 상실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만화 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능력자라는 말 단어 자체가 어떤 평균적인 사람보다 월등한 이라는 표현인데 네네. 요즘에 이런 류의 사람들을 그리는 방식은 우월한 부분과 네네. 열등한 부분을 같이 네. 그리기 때문에 네네. 이게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령 아이언맨이 돈이 많지만 그리고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사람인 거죠. 제일 바쁘고 거기 보면은 왜 그거 그만하라고 하잖아요. 그 포츠는 그러니까 자기 아내인 사람은 그거 좀 그만하라고. 근데 아이언맨은 그만둘 수가 없어. 그게 약간 일종의 천형 같은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아이언맨 슈트를 가졌다. 그러면 저는 그걸로 뭐 은행을 털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자연재해가 발생한 부분 구역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잠깐 하는 걸 하고 싶지. 그리고 이제 내가 충분히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싶단 말이죠. 근데 아이언맨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이 초능력자를 그려내는 방식 자체가 좀 세련돼졌다. 네. 그러네요. 아마 그런 메시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냈던 게 그 지금의 톰 홀랜드가 아니라 옛날에 토니 파커였나요? 그 네. 소니에서 만들었던 스파이더맨 네. 1에 네. 그렇죠. 그 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그 남긴 말이 그 어떤 능력에는 그만한 대가가 맞아. 있다. 뭐 책임이 따른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걸 되새기는 방식이 그때도 그래서 좋은 신선한 평가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비슷한 맥락이 연결이 돼서 떠올랐네요. 저희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으로 책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역시 오늘도 문제작을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이게 근데 딱히 문제작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니,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저도 도서관에서 빌려봤거든요. 네네. 염소를 노려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단 제목도 뭔가 되게 궁금한데 네. 표지를 보면 더 이거 뭐야? 이게 사실은 제 주변에 가장 많은 초능력자의 유형이에요. 진짜?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텐데. 자, 일단 네. 염소를 노려보는 사람들. 네. 이것도 책은 영화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초민망한 능력자들 이라는 영화는 잘 안 됐나 봐요. 네, 망했어요. 조지 클루니가 나왔는데. 그렇죠. 네, 제목이 일단 초민망한 능력자들. 누가 보러 가겠습니까? 네. 저라면 어쨌든 선택하지 않을 영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사실 지금 절판됐거든요. 네. 맞아요. 이 미레인이라는 출판사는 굳이 띠지에 이 영화의 포스터를 깔고 화제의 영화 초민망한 능력자들 원작 조지 클루니, 유언 맥그리거, 이안 맥그리거 아닌가요? 케빈 스페이시 주연. 근데 영화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나왔죠. 네. 영화는 사실 그러니까 제목은 별론데 약간 취향 타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평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네. 네. 근데 아무튼 책은 실화입니다.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실화. 나 읽으면서 계속 아니 제 이게 주변에는 진짜 이런 실화 사람들이 아니야? 많아요. 실제로. 많이들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설정인지 일단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염소를 노려본 사람들은 염소 군인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은 염소를 왜 노려보느냐? 염소의 심장을 멈추기 위해서 노려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정신을 집중하면 저기 있는 염소의 심장을 멈출 수 있다라고 믿는 군인들에 대한 일종의 르포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러니까요. 그게 실제로 있었다라는 게 안 믿겨진다고요. 나도.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군대로 평가받는 미군, 미 육군 정보부 극비 문서를 토대로 미국의 초능력 부대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1980년대 있었대요. 실제로 있었고 이게 르포라고 했잖아요. 이 책의 저자가 존 론슨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이 부대에 있었던 근무했었던 뭐 지휘관 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염소를 노려보는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무슨 행동을 했고 뭐 이걸 다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취재를 해서 차곡차곡 썼어요. 근데 굉장히 쓰기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약간 아, 내가 지금 뭘 취재를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내용들이 허무맹랑해요. 이게 절판된 책이니까 내용을 좀 많이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생기게 됐냐? 어떤 그 장군인데 이 미군에서는 대령 정도까지가 사실 그 사람의 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군인의 어떤 단계라고 본대요. 네. 여기서 장군이 되는 거는 정말 럭키한 사람이. 근데 이제 어떤 소장인가 준장인가가 내가 그러니까 사람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내가 정신을 집중하면 벽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군인 정신으로 실제로 실행을 합니다. 자기 사무실의 벽을 통과하려고 하다가 계속 코를 부딪혀요.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나는 이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초능력 부대를 만들자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게 통과가 돼요. 그래가지고 비밀 부대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대에서는 염소를 100마리 정도 데려다 놓고 또 이게 염소가 모이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발각되면 안 되니까 또 성대를 다 제거한 염소를 100마리를 모아놓고 이 염소의 심장을 멈추는 하는데 이 설정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실제로 염소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난 정말 계속 읽으면서도요. 이게 진짜 실화야?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실화야? 몇 번을 물으면 그러니까 더 페이크 다큐가 아닌가 네. 의심할 그렇죠, 수 그렇죠. 있죠. 그럴 수 있죠. 나를 지금 바보로 취급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럴 저는.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되게 너무나도 지원했다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인 그리고 실명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제일 좀 제 취향을 건드렸던 이 표현은 뭐였냐면 염소의 심장을 멈추면 나도 그거에 준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한 번밖에 할 수 없었다고. 근데 그럴 거면 이 초능력 부대는 도대체 무슨 효용이 있나. 그렇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이제 연구했던 초능력들이 염소의 심장 멈추기, 구름을 터트리기, 원격 투시하기, 그리고 뭔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 그리고 뭐 주파수 공격,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고 아까 유리 갤러 얘기하셨잖아요. 네. 유리 갤러가 그치. 이 부대에 근무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점점 네.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이게 약간 정통 좀 저널리즘에 가까운 약간 얘기여서.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는 느꼈어요. 저는. 이런 거에 한국에는 이 소재를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기자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령 이제 포로들한테 음악을 크게 틀어주면 이 음악이 이제 긍정적인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한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 거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실험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라크 막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 모아놓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이게 사진 같이 첨부돼 있거든요. 그 음악을 듣고 있는 포로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다. 약간 이래서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이제 소개하면서 제 주변에 가장 많은 유형의 초능력자들이다. 나한테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분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뭘 느꼈냐면 자 인간의 광기는 뭔가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이 책을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오자마자 소개가 여러 군데 됐어요. 근데 이게 저는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였냐면 리뷰나 소개글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이 독자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몰라. 이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봐야 되는 건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네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이게 약간 일종의 블랙 유머인 건가? 내가 지금 여기서 웃어줘야 되는데 타이밍 계속 놓치고 있나? 맞아. 약간 이런 좀 아리까리한 느낌을 주는 약간 그런 책이어서 골랐고 저희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그 마지막에 김느끼님이 네. 하신 설명해주신 그 포인트 네네네. 정말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갈등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독자가 네. 이게 약간 웃으라는 건지 아니면 되게 진지하게 써내려간 건지를 고민하게 하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참 대단한 능력이네요, 저자의.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뭐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냥 그쵸. 초능력 부대에 근무를 했을 뿐인 선량한 시민들인데 보면 이 작가하고의 어떤 인터뷰나 대화나 이런 걸 보면 아직도 본인의 초능력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참. 그러고 보면 옛날에 이렇게 동네 초능력자분들이 몇 분 계시긴 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초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뭐 일종의 동네 형이라든지 뭐 삼촌 같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꽤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이 없어서. 지금 아니 만나볼 수가 동네 없네요. 약수터 같은 데도 많으셨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얘기 계속 아, 들으면서 네. 과거 KBS 드라마 파랑새는 있다가 계속 떠오르는데 거기 차력사들 나오잖아요. 네, 공중부양 한다고 백윤식 씨, 뭐 음. 이상인 씨 이런 분들 나와서 이제 뭔가 그 드라마 자체는 좀 이 소시민들의 그렇죠. 얘기를 그런 방식으로 풀어낸 공중부양을 거였지만 또 가르쳐요. 그리고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약수터 같은 데 가면 네. 나무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짝 간격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기마 자세를 하고 이 동작의 의미는 이 나무의 생기를 내가 흡수한다. 그쵸. 뭐 약간 이런 거죠. 네. 뭐 그분들이 이제 다 사실 일종의 초능력자죠. 오늘 이 초능력 얘기가 네. 좀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네. 문득 그 계속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초능력의 맥락과 연결되는 작품들이 계속 떠오르는데 그래요? 네. 영화 중에 네. 그 류승환 감독의 아라한 장풍대 그렇죠. 같은 게 딱 맞아. 지금 이런 맥락의 어떤 초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하는 그렇죠. 작품이었죠. 음. 네, 네. 내가 어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자 네. 드리고자 했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갖고 있는 초능력 하나씩 얘기할 수 있으면 즐거웠을 텐데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갖고 있는 초능력이라. 네. 저희 오늘 그 네.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이라는 주제로 저는 미치오 카쿠의 불가능은 없다 마음의 미래 네. 두 권의 책, 또 황주부님께서는 영화의 원작이죠 초능력자 원작은 아니고 네. 영화를 가지고 새로 쓴 소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느끼님께서는 염소를 노려보는 사람들 이렇게 골라왔는데 뭐 책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그렇죠. 정말 초능력 갖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하나씩 저는 얘기를 해볼까요? 소박하게 공간 이동? 공간 이동이 네. 굉장히 대중적으로 네. 선호되는 소박 상품이에요. 그래서 소박하게. 왜냐면 너무 막 큰 능력 이런 거 말고 그 너무 작은 능력은 아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데 네. 막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막 너무 힘들잖아요. 네네. 눈을 딱 감았다가 떴으면 나의 침대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주 소박하게. 그 정도면 소박한 거 아닌가요?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것은 뭐 시간이 아예 안 걸리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 남편분께서 종종 그런 걸 또 해주시잖아요. 네. 뭐 실제로 공간 이동은 아니지만 네. 뭐 이제 시작점과 결과 도착점은 크게 다르지 않은 그것도 즐기고 계시니까. 네. 저는 항상 공간 이동을 하면 네. 그게 참 애매합니다. 뭐요? 이게 나의 능력이라고 하면 내가 어디까지 공간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인가. 가령 공간 이동을 할 때 내 옷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역시 과학적이야. 그리고 달라. 이제 보통 이제 만화 같은 데 보면 공간 이동을 데리고 가거든요. 드래곤볼에 네. 그 공간 이동하는 능력을 손오공이 익혀요. 네. 그러면 이제 손을 짚으면 같이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소설이기도 한데 점퍼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점퍼에서도 맞아요. 공간 가봤거나 뭐 보거나 이런 아. 이제 공간으로 이동할 수 네. 있긴 한데 아마
이게 그 어떤 기계를 통한 게 아니라 각자에게 내재된 능력이라면 못 가본 데나 구체적으로 그릴 수 없는데 가긴 갈 힘들 수 것 없죠. 같다는 생각은 네. 들어요. 그게 그냥 애초에 이게 논리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게 논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막 내가 가본 데이고 네. 그리고 뭐 본 곳이라고 할지라도 네. 원래 이제 물리적인 저희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X, Y, Z 좌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네.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부가적으로 동서남북과 그러니까 방향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부가적으로 공간 이동을 하게 되면 따라오는 네, 추가적인 초능력인 거예요. 어머 나는 과학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 소박하게. 네, 황주부님 공간 이동 그리고 네. 공간 이동을 그 공간 이동의 쓰임새도 무슨 네. 뭐 유럽 여행 이런 게 아니고 네. 이제 그냥 피곤할 때 집에 침대에 가 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너무 소박하게. 네, 소박한 그 정도는 말씀해 뭐 주셨고요. 돈을 많이 버셔서 운전기사를 고용하시면 네. 네. 김느낌님께서는 어떤 초능력? 저도 사실 공간 이동이었는데 오. 저 막연히 공간 이동이었다가 음. 사실 최근 들어서는 아주 명확하게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저는 재우고 싶어요. 아기를? 뭐든.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제가 이마에 손을 짚으면 그 사람이 잠드는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우리 애기 같은 경우는 네. 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일어나면 좋겠어요. 빡세게 놀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잠을 내가 안 자요. 그리고 이게 아빠는 좀 무섭고 엄마는 아무래도 좀 많이 받아주니까 걔가 계속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찾는데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너무 살도 많이 빠지고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좀 저는 재우는 능력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확장시켜서 이제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많죠. 제가 5,000원씩 받고 이렇게 대리 뛰듯이 채워드리면 뭐 저도 살림의 보탬이 되고 너무 좋네. 예, 그분들도 한번 제가 이렇게 3초 되면 8시간 자고 5초 되면 12시간 자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뭐 두루두루 좋지 않나. 제가 갖고 싶은 초능력은 뭐예요? 초능력까지는 아니고 그냥 요즘에 가장 좀 필요한 능력. 그 엑스맨의 울버린하고도 비슷한데 약간 재생. 재생. 예. 그러니까 점점 이제 몸에 손상이 슬슬 오기 시작하고 그 손상 온 것들을 회복이 잘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가볍게는 멍이 든다거나 물집이 잡힌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곧 연골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데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제 조직을 좀 재생하는 예. 그야말로 이것도 그렇게 소박한 것인데 근데 이게 인터넷 서점 MD를 하기 위해서 울버린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너무 더 큰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몸을 많이 쓰는. 아니 그러니까 뭐 더 막 그 능력을 갖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어쨌든 갖고 있는 능력들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치. 어떤 더 초능력까지는 아니고 좀 더 건강하게 오래 뭔가를 즐기고 싶다. 뭐 이런 정도의 바람 아닐까 싶어요. 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자, 저는 책사이다 40일에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으로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고요. 엉뚱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저런 엉뚱한 상상들을 많이 해보시는 계기가 되면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면서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